당시에 그때 어떤 역할을 맡고 계셨습니까? 그 말씀부터 좀 해주시죠. 나는 69년도 입사니까요. 예. 나중에 이제 동아 투위가 되고 나서 보니까 막둥이에서 1년 전짜리, 예. 막둥이가 1년 후배인 예. 꼴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애송이고 젊은이고 그랬죠. 그래 뭐 그 아까 전개와 그 재방송 사태 같은 경우에 그 일단 저건 주조정실에 가서 다른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주조정실에 전부 방송국 사람들이 모여서 문을 잠그고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말단 행동대원이었다고 할까요? 뭐 그런 그런 역할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일단 쫓겨나고 나니까 뭐 정말 34, 35 그 나이에 참 막막했죠. 여러 가지로. 제가 맨 처음에 한 일은 그 우연히 그 우리 같이 나온 그 출판국 부장님 소개로 그 한국 경제학사전 만든다고 하는데 그 원고 편집 일 하는 데를 이제 그 2년짜리로 2년 계획으로 그 사전을 만들기로 한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들어갔었는데 그 사무실이 그 사철당집 2층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올라갈 때마다 그 아침에 출근하고 올라갈 때마다 거기서 냄새가 나고 참 좋은 냄새를 맡고 올라가고 그 이제 편집 때문에 여러 이제 교수들 찾아다니고 뭐도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오고 할 때마다 저번 그런 일을 겪으면서 참 내가 지금 어떤 시대에서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을 자꾸 그야말로 되뇌면서 살았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선배들의 도움으로 좀 나중에 교육방송 일을 가서 하게 됐죠. 예. 해직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좀 들어보는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먼저 윤활식 의원님은 굉장히 그때 연배가 많으셨죠. 당시에 이제 해직자들 평균 연령이 책을 보니까 33세로 되어 있던데요. 40대 중반의 나이 때 그때 나오셨고 또 이제 당시의 상황을 적은 글을 보면은 올바른 길에 서는 것과 가장으로서 책임감 사이에서 아주 많은 고뇌를 하셨지만은 근데 하지만 당연히 내가 나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제 그런 그 말씀이 참 굉장히 와 닿았고요. 또 선친께서 독립운동도 하셨고 또 북한에서 분단을 막으려고 하시다가 또 희생되셨다. 그 선친을 떠올리면서 또 많은 힘을 얻으셨다. 또 그 말씀도 참 뭉클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좀 더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단은 이 우리 동아 사태에서는 우리가 뺄 수 없는 이 얘기는 아까 그 작가 내지는 성우들의 이 제작고 동참해 주신 이런 일을 비롯해서 우리 참 우리나라 이 유수한 문단의 문인들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참 다 뜻을 합해서 참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애를 썼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종교계 특히 구교에서 참 많은 그 도움이라는 거는 물질 양면으로 하여튼 그러한 도움을 주었다는 게 참 우리가 싸우는데 그야말로 큰 힘이 됐다는 것은
꼭 그 얘기를 하고 가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아방송이라는 게 이 군사정권 때에 태생한 방송국이니까 그 앞길이 그렇게 평탄치는 않을 거라 하는 이런 것은 미리 배태했던 것이 아닌가. 가령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 64년 개국해서 얼마 안 지나서 64월 6월 그 앵무새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그때 외신 부장을 하던 이종구 씨, 그야말로 사회의식에 강한, 그야말로 지성, 참 드문 지성인데, 그런 양반이 한일 구력 외교를 가지고 하더니 그 비판성이 강한 그런 칼럼, 그 라디오 칼럼을 아마 그것이 한국 방송에서는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2달여 동안을 그런 칼럼을 쓰고 했다는 것이 정권으로서는 진짜 감내하기 참기 어려운 그런 문제였겠지. 하여튼 그걸로 해서 어떤 방송 제작 간부들이 전부 다 결국 감옥을 가는 최창봉 부장, 그리고 고재원 뉴스 실장, 그 이윤하 편성 과장, 조동화 제작 과장, 그리고 작가 스크립트하는 물론, 그리고 담당 PD, 이런 6명이 줄줄이 감옥에 가서 몇 달씩 고생을 하고 결국은 그 정권이 진짜 얘들이 잘못해서 잡아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겁을 주기 위해서 한 거긴 하지만은 몇 달씩 살고 나오고, 그리고 그 문제를 무죄 판결이 나지만은 하여튼 쉽게 끝내지 않고 5년 69년 말까지 그 문제를 끌고 갔다는 거, 이런 것들이 참 동아방송을 어떻게든 이건 탄압을 해서 하여튼 말 잘 듣는 이런 순한 말로 좀 어떻게 바꿔볼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죠. 그러나 그건 물론 이제 앵무새라는 그런 비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때 방송 뉴스 자체가 그 논평이 아주 강성이었으니까 그것이 몹시 싫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길들이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들은 일련의 정권이 의도한 그런 압력이 아니었던가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선친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태생이 평안북도 의주 압록강 비언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뜻을 둔 사람들은 강만 건너면은 중국 땅이니까 거기에 거점을 마련하기가 쉬워서 그쪽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많이 했어요. 특히 저희 선친은 그 독립운동에 참 선구자라고 할 수도 있는 오동진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오동진 씨와 같은 고향에 참 같은 선후배인데 그분이 조직한 대한광제청년단, 또 그것이 이제 더 강성인 결사대로 발전을 해서 광복군 총영, 이제 이런 그 조직으로 발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 특기할 만한 거사 사건은 1920년 미국 하원 의원들이 중국을 관광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1920년 8월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가는 길이 만주 봉천을 통해서 그리고 신의주를 건너서 이제 서울로 와서 거기서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가는 그런 여정이었는데, 하여튼 그때를 계기로 삼아서 그래서 그 광복군 총용이라는 저희 선친의 단체가 곳곳에 폭탄 투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목표가 이 신의주 관광호텔, 신의주역 관광호텔에 폭탄 투척. 그 다음 거기서 조금 내려와서 평안에서 제일 참 개화된 도시 선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천 우체국, 그러니까 선천 경찰서 폭탄 투척. 그리고 그 다음에 평양을 건너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 새로 평안북도 경찰 청 이런 그 새로 건물을 짓는 그 현장에 뭐 폭탄 투척 이런 식으로 거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참 그때의 동아일보의 주요한 주필이 그 사설을 쓴 걸 봤는데, 이거는 제2의 독립만세 사건이다. 그러니까 독립만세 사건이 19년이면 이것이 그 다음에 20년에 있었으니까 그런 이제 그런 제 선친 밑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저도 그러니까 옳은 일을 보고 외면하기는 참 대단히 어려운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렇게 방송국 PD들 이 사람들이 참 결연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참 회사와 정하고 싸울 때에 추워도 저는 외면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루가 다르게 어떤 거기에 열정적으로 거기 동참을 하고 싶었고, 결국 그렇게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저는 어디 가서 또 얘기하지만은 그때 이 후배들이 일으킨 그 동아 사태는 그야말로 역사의 길이 남고도 빛난 이런 사건이고, 거기 제가 동참할 수 있었다는 자체는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까 동아일보 회직 통보를 받으신 75년 3월 29일이 결혼 20주년이어서 예. 근데 아무튼 그때 후배들이 찾아와가지고 예. 전직관이 됐다는 얘기래요. 그래서 그 결혼 29주년을, 예. 20주년을 예. 그날 해임 통지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한테 우리 오늘 다 갈 테니까 하여튼 좀 술 한잔 하자. 그래서 그 집에서 그 조그마한 집인데 예. 하여튼 그 집은 늘 그 술자리가 늘 마련되어 있던 집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주 통쾌하게 통음을 했습니다.